여러분, 지금 금융시장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인터넷은행들이 잇따라 마이너스 통장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등 주요 인터넷은행들이 신규 마통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2026년 6월 16일 오늘 KOSPI가 8,650.79를 기록하며 6.84% 상승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정반대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수백만 고객들이 이용하던 마이너스 통장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개인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인터넷은행 마통 중단 사태의 전말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완벽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은 2017년 카카오뱅크가 처음 도입한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한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만 이자를 내는 편리함 때문이었죠. 2025년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약 15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부터 인터넷은행들의 급격한 신용대출 증가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20에서 30대 젊은 층의 다중채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들에게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처럼 금융규제 전반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인터넷은행들도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월 16일 기준 국내 증시는 호황입니다. KOSPI는 8,650.79로 6.84% 급등했고 KOSDAQ도 1,017.59로 5.14%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S&P500 7,554.29로 2.01%, 나스닥은 26,683.94로 2.91% 올랐죠. 금값도 온스당 4,334.5달러로 5.51% 급등하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 내부는 다릅니다. 인터넷은행 3사의 올해 1분기 마이너스 통장 연체율이 평균 3.2%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이 1.5%에 달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졌죠. 카카오뱅크의 경우 마통 평균 금리가 연 6.8%인데 연체가 발생하면 최대 15%까지 치솟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3.98원으로 0.78% 하락했지만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4.47%를 유지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정식 명칭이 한도대출입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일정 한도를 승인하면 고객은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빌렸다 갚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으로 이자가 붙는 구조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편리해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 보니 젊은 층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둘째,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라 부실 위험이 큽니다. 셋째, 금리 상승기에 고객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연체율이 치솟았습니다. 1929년 미국 대공황도 과도한 신용 팽창이 원인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마호가가 플러스 0.05원 수준으로 안정적이지만 금융 시스템 내부의 불안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번 사태를 더 깊이 분석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은행들의 마통 중단은 단순한 서비스 축소가 아닙니다. 금융시장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핀테크 황금기의 종말입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인터넷은행들은 공격적 마케팅과 편의성으로 시장을 장악했지만 이제 수익성과 건전성이라는 현실 앞에 섰습니다. 두 번째, 세대별 금융 격차 심화입니다. 마통을 주로 이용하던 2030 세대는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이들 중 상당수가 생활비나 전세자금 마련용으로 마통을 활용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 규제 강화의 도미노 효과입니다.
오늘 발표된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처럼 정부가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벤처투자조합 투자 한도 폐지 등 일부 규제는 완화되지만 대출 부문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금값이 5.51% 급등한 것도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기존 마통 이용자들은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신규 고객들은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재편이 예상됩니다. 인터넷은행들은 마통 대신 정기예금, 적금 등 안정적 상품에 집중하고 전통은행들은 오히려 디지털 신용대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기존 마통 한도를 최대한 유지하세요. 해지하면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둘째, 빚을 줄이는 데 집중하세요. 고금리 시대의 빚은 독입니다. 셋째, 비상자금은 예적금으로 확보하세요. 오늘 KOSPI가 8654.5로 마감하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개인 재무 건전성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경제 뉴스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